한국 상황도 어지럽지만은 지금 미국 상황은 한국보다 더 어지럽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는데요. 국제 이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저도 뭐 시사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각으로 이제 새벽이었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초반에 연임을 안 하겠다라고 초반에 사퇴를 한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 8월이 다 돼가지고 사퇴를 한 적은 처음이더라고요. 일단은 어쨌든 뭐 미국 대선 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전 세계 영향이죠. 예. 뭐 중국에도 영향이고 유럽에도 영향이고 러우 전쟁에도 영향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각별한 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 위원장을 3번이나 만났거든요. 예.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찌 됐건 만나려고 할 거고 그러나 이제 그게 북핵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화 한 통화를 끝낸다 그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고 예. 또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일기 동안 뭐 노력은 했지만 북한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든 뭐 원래 바이든이든 됐으면 이기 때는 좀 더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지금 한반도에는 특히 이제 북핵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죠. 또 이제 특히 경제적으로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 해리스 포함해서 경제 철학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성장 우선주의가 트럼프라고 그러면은 예. 바이든 민주당은 약간 좌클릭, 해리스는 더 좌클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IRA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한국에 또 경제도 영향을 미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얘기했지만은 바이든도 그에 못지않게 자국 우선주의고 미국 중심주의로 뭐 예를 들면은 모든 반도체 같은 거 다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고 IRA 법안 통해서 뭐 보조금 주고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있나 그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 안 한 게 트럼프고 예. 화장하고 나온 게 바이든이다. 그러니까 양복 입고 점잖게 손 내미는 게 바이든이고 예. 그냥 근육질로 주먹을 내미는 게 트럼프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교는 안보는 또 모든 게 다 자국 우선주의예요. 거기다 이제 미국이 아직도 세계 패권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다를 바가 없어요. 방식만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남은 임기만 최선을 다하는 게 당과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 현 부통령을 민주당 후보로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미묘한 게 당내에서도 좀 이견들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 클린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금 지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낸시 전 하원 의장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오바마는 본인이 끌어내렸으니까요, 바이든을. 예, 거기다 자기 부인 미셸이 이름이 얘기 나오니까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저 카멜라를 바이든 내려온 걸 잘했다. 그다음에 뭐 카멜라가 어땠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나 지금 보면 다음 달 19일, 20일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거든요. 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해리스 정도의 지명도를 가진 인물이 일단 없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해리스 말고는. 미셸 오바마 말고는. 모르죠. 저는 잘 몰라서. 아니 다 그렇습니다. 뭐 예, 개빈 예. 뉴스맨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면 얘기하지만 그건 미국 얘기고 그만큼 지명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모아놓은 선거 자금이 있거든요. 예. 그걸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건 해리스밖에 없어요. 공동 런닝메이트로 그럼요.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리스는 쓸 수 있다. 그냥 예. 지명되면 후보 그냥 꺼냈으면 되거든요. 예. 다른 후보가 되면 그 자금 쓰는 게 복잡해요. 선거는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얘기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지만 해리스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리스가 또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고민스러운 거죠. 바이든은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일단은 끌어내리긴 했는데. 그렇죠. 내리긴 예. 했는데 해리스 외엔 대안은 없는데 그렇다고 아주 신나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 안 한 경우가 역사상 2번 있고 다 민주당이었는데 다 정권을 내줬더라고요. 이게 징크스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됐고 어쨌든 트럼프가 아직도 유리한 상황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이제 보도이기는 한데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지난주에 김정은 얘기를 꺼냈어요. 미국에서 함께 야구를 보자고 했다. 김정은과 잘 지냈다. 재집권하면 과거에 했었던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 언급을 이제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이게 저는 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하노이에서 완전 깨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다시 서로 신뢰를 가지고 뭔가 돌파구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먼저 이제 지금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 예. 트럼프 총격 사건, 그다음에 공화당 전당대 이 한 달간은 트럼프의 시간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동안 여론조사 했던 거는 다 가상이었던 거고 예. 해리스가 전면에 포진된 상황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음번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 될 거예요.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확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건 바이든의 관성인 거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플랜 A, B를 모두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정말 시계 제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아직도 트럼프가 우세하다. 왜냐?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트럼프는요. 피의자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여자 대 착한 여자 대 나쁜 남자와의 싸움처럼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는 나쁜 남자지만 그러나 능력은 있다. 뭐 제가 좀 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미지인데 예. 해리스는 강직한 검사 출신이거든요. 여자고. 그다음에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 이게 40%거든요. 여기 다 친화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하신 본론인 그럼 김정은 만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정말 복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 해체하는데도 10년, 15년 잡고 예산도 수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북한은 전체 핵 프로그램인데 이게 전화통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죠. 자기 전화 몇 통화로 끝낼 수 있다고. 저도 끝낼 수 있어요. 야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풀리긴 어렵다. 만일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모호성이 많은 합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북핵 문제는 이미 너무나 복잡한 임계점을 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모두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은 아직 불확실성 속에 있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북미 관계, 북핵 문제가 획기적으로 풀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 요거 좀 여쭤볼게요. 북한은 9차례 우물풍선 내려보냈고요. 우리는 맞불 성격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했는데 모든 확성기를 전면 동시에 가동을 했습니다. 방송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게 북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뭐 북한이 싫어하는 내용이죠. 예. 뭐 지뢰 매사르다 북한군 사망했다, 폭발 사고 났다, 그다음에 리일구 쿠바 대사 참사 한국에 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확성기 방송의 효과는 매우 커요. 이 단순한 어떤 반복적인 정치 교육, 그다음에 이런 집단 생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락이 없는 북한 인민군 10년 군대 생활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가 요거 안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인민군 여러분 내일 비가 옵니다. 그럼 처음에는 안 듣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 비가 온다 그러면은 빨래를 걷는다든지 우산을 갖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학습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 확성기 방송이고 심리전이에요. 왜냐 독재체는 숨길 게 많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월등하게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북 단체 일부 단체가 전단을 보내면 북한이 반응하고 여기에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대응하고 이게 지금 악순환고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지금 명분에 덫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촉발위는 이제 대북 단체들인데 북한은 대응하겠다고 김여정까지 나온 거고 몇십 배 대응한다고 그랬고 또 우리 군은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심전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서로 선언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촉발위는 대북 단체가 하는데
북한과 우리는 서로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명분의 덫에 지금 빠져서 서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데 우발적인 충돌, 뭐 접경 지역에서의 충돌이나 뭐 국지전, 예전에 연평도 포격 뭐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배제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왜냐하면 없습니까? 심리전 지금은 남북의 양측 모두 군사적 채널이 단절됐거든요. 대화 수단이 없어요. 유엔군 사령부도 중재를 지금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심리전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밀려요. 그럼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고강도의 심리적 도발, 긴장을 고조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계속 써왔거든요. 지금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이 뭐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 벌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미 그런 적도 있고 무력 도발, 고강도의 무력 도발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양측 간에 지금 의사소통 전혀. 그러니까 양측이 고의로 우리든 북한이든 상황을 악화시킬 생각은 없어요. 예.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명분의 덫에 빠져 있고 북한이 밀리다 보면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로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군도 대응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칙적 대응을 해야지만 상황 관리도 해야 돼요. 예. 상황 관리도 하고 어떻게든 소통 채널을 개설을 하고 유엔사를 통하든 아니면 중국, 러시아를 통하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미테리 논란 잠깐 짚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하나가 미국의 이제 미국 연방 검찰이 우리 CIA 출신인 대북 전문가 수미테리 이제 한국계죠. 12살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칼럼을 쓰거나 이제 동아시아 쪽 연구를 하는 분인데 이 수미테리를 기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이제 간첩 혐의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로비스트로 등록을 안 하고 각종 향응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이게 기소를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아니고요. 예. 외국 대리인 등록법.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에요. 예. 그 로비스트로 등록하고 받는 거 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가 아니고 10년 동안 꾸준히 자료를 축적한 거예요. 예. 축적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은 사업 체계가 정치적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 당국이 독립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사업 체계를 모르는 판단인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민자들이 모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미국 체제가 깨져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절차적 정당성, 로우, 법을 지키는 건 미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연방수사국에서 FBI에서 장기간 수사를 해왔고 이거는 뭐 정권, 한국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기소가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한 게 아니고 법률적 판단으로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문제가 됐고 그 명품 가방이나 명품을 사준 것이 이제 화면에 사진에 찍힌 거, 보안 카메라에 찍힌 게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일이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그 국정원 인사들을 감찰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근데 이제 이게 2013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어졌고 뭐 건수를 세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9건, 문재인 정부 때 13건, 13건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 20건이라는 거예요. 그 공소장을 살펴보니까 특히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실은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의 어떤 메일을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전제를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제3자 해법, 그러니까 그 제3의 단체 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칭송하는 칼럼을 써서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원이 문제다라는 용산의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책임이요? 국정원은 아주 잘 되는 칼이에요.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 누가 쓰느냐지 국정원 자체가 이제 정권에 바뀔 때마다 지금 흔들리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모든 정권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좀 서툴렀다는 거죠. 기본적인 상식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대 정부 모두 현 정부를 포함해서 공동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수치가 말해주지만 모든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 유감스럽지만 이건 모든 국가가 하는 겁니다. 예. 들킨 게 문제인 거고 약 서툴렀다는 게 문제지.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국정원도 반성할 필요가 있고 또 향후 정부도 여러 차원에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